자, 이어서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연결해 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화증권 백권열입니다. 네. 자, 오늘 한 줄 평을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경제 지표가 조금 호전됐고, 거기에다가 리스크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관점들을 포착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8월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우려와 달리 좀 서프라이즈하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일단 물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CPI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재전환되면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후퇴가 되었고요. 이외에 대출 등 비롯한 유동성 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시장 활성화 기대감을 자극을 했고, 좀 주목해볼 만한 점은 그동안 계속 부진했던 소비 지표가 컨센서스를 좀 큰 폭 상회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소비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좀 기대감을 자극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전격 인하하면서 경기 방어에 나섰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이슈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국 정부가 7월 말 중국 정치국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강화한 부동산 부양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동산 관련 지표가 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또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 리스크는 일부 진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증시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을 자국산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이 증시를 주도를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과 국경절이 이어지면서 장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에 따른 여행 소비 기대감으로 여행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인 점이 어제 특징적이었다라고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약간의 변화점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부동산 지표가 생각보다 개선이 더디고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일단 8월 기준으로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물가, 유동성 이러한 지표들이 다 개선은 되었지만 부동산 관련 지표가 아직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 회복에 있어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정치국 회의를 기점으로 이제 강화된 부동산 중심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0대 도시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이제 과거 5개년 평균치와 레인지를 모두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 효과까지 나타나기까지 아직 시차가 있다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9월과 10월이 부동산 업황이 이제 전통적인 성수기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추후에는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타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인 호전도 중요하겠지만은 부동산이 결국에 고용과 소비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 모니터링과 부동산 지표 반등 여부가 앞으로의 중국 경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스탠스를 고려해 보면은 부동산 지표의 뚜렷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부동산 부양 강화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저녁에 인민은행이 경제 회복 기반 강화, 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위해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네, 인하 후 중국의 금융권 가중 평균 지급 준비율은 7.4%고 업계에서 이번 조치가 약 5천억 위안에서 6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4분기 동안 2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 수단 중 하나인 MLF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와 이제 지난 3월의 지준율 인하 효과가 약 1조 위안이라고 쳐도 만기 도래 물량 대비 1조 위안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앞으로 적어도 1조 위안 이상의 MLF를 롤오버를 해야지 유동성 투입 효과가 있기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 들어 인민은행이 두 차례 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몇 년간 계속 강조를 했었던 대수망관, 그러니까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삭제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 투입 확대를 암시한 바가 있고요. 이번 지급 준비율 인하 시에도 지난 3월 지준율 인하 때와 달리 해당 키워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동성 투입이 지속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과 지급 준비율과 관련된 부분들 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20일에 이제 LPR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MLF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LPR 금리도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점차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좀 드라마틱한 호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중국의 약간 호전됐던 분위기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